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촌 최고의 축제 리우 올림픽이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선수단 오늘 밤 장도에 오르죠? 네, 리우 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에 개막하고요.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 86명이 잠시 뒤인 27일 0시 5분에 전 세기로 결전의 땅 브라질 리우로 떠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서 리우까지 비행 시간만 24시간 35분, 비행 거리는 18,112km에 달하고요. 리우 공항에 도착해서는 테러 등을 고려해서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딱 중복에 출발을 하는군요. 자, 네. 우리나라의 금메달 로드맵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일단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10위 내 입상을 목표로 세웠고요. 먼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딴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7일에 10m 공기권총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네. 9일에는 유도 73kg급 제일동포 3세 안창림 선수가 금빛 매치기에 나서고 11일에는 다시 진종호 선수가 50m 권총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데요. 이 양궁과 태권도 언제 열립니까? 네, 기보배와 김우진 선수가 선봉에선 남녀 양궁은 12일과 13일에 개인전을 치르고요. 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는 18일부터 경기가 있는데 꽃미남 선수 이대훈 선수가 19일에 68kg급에서 금빛 발차기가 기대됩니다. 21일에는 박인비 등 골프 태극남자들이 금빛 스윙을 노리고요. 리올림픽 슬로건이 열정적으로 살아라인데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선수들이 브라질에서 태극기를 휘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올림픽 때가 되면 나오는 금빛 발차기, 금빛 스윙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자, 이번 올림픽에는 난민 선수들도 출전한다면서요? 네, 리올림픽의 사상 최초로 난민 대표팀 10명이 출전하는데요. 네. 내전을 겪은 남수단 5명, 시리아와 콩고 민주공화국 각각 2명, 그리고 에티오피아 1명이고요. 종목별로는 육상 6명, 유도와 수영이 2명씩이고 난민 대표팀은 개최국 브라질에 앞서서 오륜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네, 자, 이 난민 대표팀 선수들 사연이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네, 먼저 시리아 수영 선수 출신 18살 마르디니 선수는 11개월 전에 20명과 보트를 타고 목숨을 걸고 에게해를 건넜는데요. 네. 보트 침몰 직전에 언니와 바다에 뛰어들어서 보트를 끌고 3시간을 헤엄쳐서 독일에 도착했고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유도 선수 마비카와 미생가는 전쟁 여파로 1998년에 가족과 생이별한 선수고요. 그래서 미생가는 난민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신념을 지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비극에 직면한 전 세계 난민들에게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부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공격수 석현준 선수와 미드필더 이찬동 선수가 어제 리우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정밀 진단 결과 석현준 선수는 다행히 늑골 부상이 단순 타박으로 밝혀졌고요. 네. 반면에 이찬동 선수는 오른 발목 염자를 받았는데 오늘 최종 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림픽 팀이 30일에는 스웨덴과 평가전, 다음 달 5일에는 피지와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상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내 프로야구 열리고 있죠?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롯데가 잠실에서 3회 초 현재 LG를 상대로 3대1로 앞서요. 광주에서는 4회 말 현재 기아가 KT가 0대0으로 맞서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3회 말 현재 NC가 삼성에 2대0 리드를 잡고 있고요.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두산이 넥센에 5대0으로 크게 앞서 있고, 네. 대전에서는 3회 초 현재 SK가 한화에 3대1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요즘 좀 우리와 외교 관계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고 하는 중국인의 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고려대 연구교수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은 20세기 들어서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상인 참 유명한데 그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상인은 상나라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상나라는 기원전 16세기 아주 오래전이죠. 기원전 11세기까지 오늘날 중국의 허난성이라고 중원지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던 이제 나라를 말하는데 아하. 그 당시 상업이 아주 활발했고요. 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어허. 상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다음에 주나라가 뒤를 이었는데 네. 주나라 초기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인, 상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인의 유래는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상인의 시조는 누구냐? 후대 사람들은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 범녀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을 갖다 시조로 숭상을 하는데요. 아, 상인의 시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상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다 이렇게 네. 모시고 있는데 이 범녀가 누구냐 하면은 와신상담의 주인공인데요. 월나라 왕이 구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천을 도와가지고 오나라를 망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아하. 그런데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딱 틀고 잘못하면 토사구팽된다 네. 해서 혼련이 사라졌습니다. 아하. 그 나중에 보니까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해가지고요. 네.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유한 상인이 됐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 봤더니만 물건을 갖다가 싸놨다가 시세를 봐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더라. 네.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아무튼 이제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유한 상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 재산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걸 나눠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후대 법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역시 장사도 나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또 베풀 줄을 알아야 되고요. 예, 또 그리고 뭐냐면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미리 파괴해야 한다 네.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장사꾼들이 많은 걸 배웠다 이런 건데 네. 이를테면 아주 장사가 잘 될 때 네. 그때는 뭐냐면 최악의 국면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되는 게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주 안 된다. 그렇지만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이거 뭐 요즘 우리 CEO들이 기업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과거부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옛날 얘기인데 하나 더 하자면요. 네. 한나라 때 장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유, 유명하죠. 유명하죠. 장량은. 유방의 신하. 네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책사.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형편이 어려가지고 대낮에는 물건 팔고 한밤중에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날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물건은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리 끝에 이 어린 소년이 뭘 생각을 했냐 하면은 물건을 갖다가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물건은 네. 똑같은데 네. 상중하로 나눠서 상급은 원래대로 원래 가격대로 받고 네. 중급은 원래보다 한 냥 적게 받고 네. 하급은 원래 가격보다 2냥 적게 받게 할인을 해준 거군요.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제 하나의 등급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면 사기는 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걸 사는 게 아하. 손해를 적게 볼까. 네. 일종의 그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건은 똑같은데 그걸 갖다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물건을 그래서 실제로 그랬더니만 물건을 2배 이상 팔았더라.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형적인 상술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게 상인이 뭐 거래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 상나라 사람이 상인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식했네요. 그동안. 아닙니다. 그건 모르시는 네.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중국의 상인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예, 중국은 역시 지역별로 나누는 게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한 나라라고 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죠. 아하. 그래 여러 지역별로 나누는 게 좋은데 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로 나누자면 네. 양저강이지 않습니까? 네네. 장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방이다.
남쪽은 남방이다. 어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네. 그럼 남방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광둥성이라든가 푸젠성, 저장성 이런 쪽 사람들인데 네. 셈이 일단 빠릅니다. 아하. 일단 몸집이 작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세밀한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장강 북쪽의 북방 스타일은 뭐냐면 호방하고 네. 그 술 마시고 대충 이제 잘 끝내려고 그러고 아하.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북방 스타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남방은 이제 계약 상담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피곤한데 일단 계약을 맺어놓으면 거기는 이제 순풍에 돋던 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린다.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상인들의 기본적인 덕목은 서로 믿는다는 거.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 가지고 쉽게 동업을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동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집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집안에 어떤 친구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하면은 네. 그 친척들이 17반으로 다 학비를 보태줍니다. 나중에 너가 잘 되면 우리한테 갚아달라. 같이 키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로 넘어와서 말이죠. 네. 지금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바로 알리바바. 그리고 그 이제 창업주 마윈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상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윈은 이 중국의 상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마윈은 원래가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학생들 가르치다가 학생들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이게 보니까 전망이 신통찮더라. 이렇게 대학교에서 보니까 네. 수입이 신통찮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원래 대학교에 있을 때는 지식인이 대단하다. 그러나 상인은 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자기가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상인이라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아하. 상인은 바로 종합예술가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니까 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배워서 이제 상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돈을 들여서 상인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인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원리를 잘 파악하고 소비자 심리를 잘 붙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죽도록 노력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갖다가 상대방이 좋아하게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상인은 중국도 모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인들은 아주 희귀한 자원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만약 장사를 하고 싶다면 모험을 많이 해라. 학교에서 그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하하. 모험을 많이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 많이 사귀어봐라. 네.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지금이 상당히 그 힘든 시기 아닙니까? 변혁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 기회라고 보면 바로 기회다. 위기라고 보면 위기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 특징이 뭐냐면 네. 좀 잘 놀아라. 잘 놀아라. 잘 놀아라. 잘 놀 줄 알아야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지금 삼류대학을 나왔거든요. 이분은 네네. 항저 사범대학. 삼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창업했지. 자기가 인류대학 나왔더라면 지금도 매일 연구하고 무슨 장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출신임을 또 강점으로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에서 역시 가장 필요한 게 혁신인데 네. 혁신이 모자란 게 바로 중국의 교육 문제다. 아하. 그래서 자기같이 삼류대학 나온 사람은 세계 인류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을 네. 했습니다. 역발상이라고도 들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교수 출신의 지식인이었지만 장사를 해보니까 상인이야말로 종합예술인이다. 모험도 부딪히고 변화도 몸소 겪고 그러면서 이 희소한 자원인 상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차라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나비비자의 2배인 60만 원 할인까지.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 1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7월 모닝 디럭스 오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